여러분, 데이터베이스가 속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특히 포스트그레스 같은 건, 와, 생각만 해도 엄청 복잡할 것 같잖아요. 근데요,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걸 아주 거대한 도서관에 비유해서 진짜 쉽고 재밌게 한번 파헤쳐 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 탐험 계획을 한번 짜볼까요? 첫 번째로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대한 도서관이 대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큰 그림부터 쫙 한번 훑어볼 거고요. 그 다음엔 책을 주제별로 나누는 거랑 실제로 어느 책장에 꽂아두는지가 어떻게 다른지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책 한 권 한 권 그 기본 단위는 뭔지, 마지막으로 백과사전처럼 막 엄청나게 두꺼운 책은 대체 어떻게 보관하는지 그 비밀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진짜 탐험을 시작해볼까요? 일단 나무 말고 숲 전체를 봐야겠죠? 포스트그레스QL이라는 이 거대한 시스템의 가장 큰 그림, 제일 위에서부터 한번 내려다보겠습니다. 포스트그레일의 모든 데이터는요,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라고 하는 딱 하나의 정말 거대한 우산 아래에 다 모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아까 말한 도서관 비유를 계속 쓰자면 전국의 모든 도서관 지점들을 총괄하는 국립중앙도서관 분부 같은 개념인 거죠. 모든 건 이 클러스터의 지휘 아래 움직이는 겁니다. 자, 이 구조를 한번 보세요. 되게 직관적이죠? 가장 큰 클러스터, 그러니까 도서관 본부가 있고요. 그 안에 여러 데이터베이스, 즉 개별 도서관 지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각 도서관에 들어가면 스키마라고 해서 과학 코너, 문학 코너 이렇게 구역이 나뉘어져 있죠. 마지막으로 그 코너에 딱 들어가면 우리가 진짜 찾는 데이터가 담긴 테이블, 바로 그 책장이 짠 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어때요? 정말 체계적이지 않나요? 자, 이제 도서관의 전체 구조는 파악이 됐어요.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 하나. 책을 어떤 주제로 분류하는지랑 실제로 어느 건물, 몇 층 책장에 꽂아두는지는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데이터베이스도 똑같습니다. 바로 이 차이점이 포스트그레스웨를 엄청나게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핵심 비결이에요. 여기 보시면 왼쪽의 스키마는 논리적인 주소예요. 그냥 이건 과학책 코너에 있어 하고 꼬리표를 붙여주는 거죠. 내용에 대한 분류. 반면에 오른쪽 테이블 스페이스는 진짜 물리적인 주소입니다. 그 책? 그거 본관 3층 A-5번 창고에 있어 하고 실제 위치를 딱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의미랑 데이터의 실제 위치를 완전히 분리해서 관리하는 거죠. 아니 근데 이걸 왜 이렇게 귀찮게 분리하는 걸까요? 이유는 딱 하나, 바로 성능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서관에서 제일 잘 나가는 베스트셀러는 당연히 사람들 눈에 잘 띄고 손 닿기 쉬운 1층 입구에 두는 게 좋잖아요. 똑같아요.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제일 자주 쓰는 중요한 데이터는 제일 빠르고 비싼 SSD 같은 디스크에 싹 몰아넣어서 성능을 확 끌어올릴 수 있는 거죠. 이야, 진짜 똑똑하지 않나요? 자, 좋습니다. 이제 큰 구조는 알았으니까 현미경을 들고 더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데이터베이스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알갱이, 우리 도서관으로 치면 책 한 권에 해당하는 건 대체 뭘까요? 여기서 재밌는 TMI 하나 알려드릴까요? 포스트그레스에서 쓰는 핵심 용어 중에 릴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사실 개발자들 사이에서도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용어거든요. 왜 그런 거 하니 포스트그레스의 태생 자체가 대학교 연구실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라서 약간 이런 학술적인 배경이 남아있는 거예요. 좀 귀엽죠? 그래서 릴레이션이 대체 뭐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요. 그냥 표처럼 생긴 건 다 릴레이션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해요. 우리가 흔히 아는 테이블도 당연히 릴레이션이고요. 데이터를 빨리 찾게 도와주는 인덱스도 내부적으로는 표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릴레이션인 거죠. 그냥 행과 열로 구성된 모든 것들을 퉁쳐서 부르는 이름, 그게 바로 릴레이션입니다. 자, 그럼 이 릴레이션 하나가 컴퓨터 파일 딱 하나로 저장될까요? 땡! 아닙니다. 실제로는요, 포크라고 불리는 여러 파일로 쪼개져서 저장이 돼요. 예를 들면 진짜 데이터만 담는 파일, 어디에 빈 공간이 남았는지 알려주는 파일, 이 데이터가 지금 보이는 게 맞는지 알려주는 파일, 이런 식으로 역할에 따라 파일을 쫙 나눠 놓는 거죠. 마치 각자 전문 분야가 있는 어벤져스 팀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데이터 하나가 너무너무 커서 도저히 한 군데에 다 담을 수가 없다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도서관에 세상에서 제일 큰 백과사전이 들어왔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큰 책장에도 도저히 한 번에 꽂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책을 버릴 수도 없고 말이죠. 포스트그렐은 이 문제를 아주 기발한 방법으로 해결하는데요. 그 이름이 바로 토스트입니다. 맞아요. 그 먹는 토스트요. 이름이 재밌죠? 이름처럼 데이터를 바삭하게 굽는 건 아니고요. 거대한 데이터를 압축해서 크기를 확 줄이거나 그것도 안 되면 여러 조각으로 잘게 썰어서 특별 창고에 따로 보관하는 기술입니다. 이 토스트도 그냥 무식하게 작동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종류에 따라서 아주 영리하게 전략을 바꿔요. 표를 보시면 숫자처럼 원래 작은 애들은 그냥 냅두고요. 텍스트나 제이슨처럼 압축이 잘 될 것 같은 애들은 일단 꼭 눌러서 압축부터 해봐요. 근데 JPG 이미지처럼 압축해봤자 별 소용없는 애들은 그냥 바로 외부 창고로 보내버리는 거죠. 상황에 맞게 최적의 방법을 딱딱 찾아내는 겁니다. 그럼 이 토스트는 언제 작동할까요? 바로 데이터 한 줄의 크기가 약 2000바이트, 그러니까 2kB를 넘어가는 그 순간 마법처럼 자동으로 딱 작동합니다. 우리가 일일이 이거 너무 크니까 토스트 처리해줘 라고 말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정말 편하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모든 복잡한 압축하고 자르고 붙이는 과정이 우리 사용자 눈에는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다 알아서 해주는 거죠. 하지만 데이터베이스는 뒤에서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겁니다. 쪼갠 조각 다시 퍼즐처럼 맞추고 압축도 풀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TOST 처리된 아주 큰 데이터를 너무 자주 불러오면 이 보이지 않는 작업 때문에 전체적인 속농이 느려질 수 있다는 점,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자, 오늘 탐험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기술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안에 아주 거대한 동영상 파일 같은 것도 저장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할 수 있다는 게 과연 해야만 한다는 뜻일까요? 어쩌면 거대한 파일은 그냥 파일 시스템에 따로 두고 데이터베이스에는 그 파일 저기 있어 라는 주소만 딱 저장해 두는 게 더 똑똑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